네, 과연 코로나19 사태로 급소직 하락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살리지 않으면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은 정말 뻔한 스토리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전망과 함께 여기에서 경제가 더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5월까지는 단기 추락이 불가피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6월 이후로 경기 및 경제 회복의 시나리오를 좀 세 가지로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2분기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월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경제에도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2분기까지 근데 이제 3분기 내로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버텨야 되는 것은 6월 이후, 적어도 한 3분기까지 6개월간 정도는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선 버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탠드 스틸, 버티자. 이게 우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힘든 상황에 줄도산 위협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한국은행의 정부의 재정 능력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이거든요. 네.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기업을 좀 회생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6월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 효과적이고 또 심리도 개선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V자로 반등할 것이다. 정말 저도 기대하는 것은 큰 V자가 되면 좋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다가 다시 침체되는 경우 왜냐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심리도 다시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W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 사실은 좀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효과가 실패하고 또 심리도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면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기 침체가 되는 L자형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버텨야 됩니다. 네. 스탠드 스틸.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도 투입해야 되고 이 한국은행도 발권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 대응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비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요구가 되고 있나요? 이게 두 글자로 비교를 해보면 네. 미국은 전격, 한국은 신중이에요. 사실 우리도 급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 최후의 대부자, 마지막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준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13조에 보면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이 미국 연준이 모든 FED가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되는데 우리 한은의 경우에는 뭐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금리도 미국보다 뒤늦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뒷북 대응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하고는 좀 처지 자체가 다르죠.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고 우리는 또 그렇죠.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은법이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80조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80조가 이미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거예요. 뭐냐면 통화 수축기에 금융기관이 이제 신용 위축이 되면 그래도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영리 기업에도 긴급 여신을 해줄 수가 있다,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정권사에 또 긴급 대출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68조입니다. 68조 중에서도 사망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매매, 대차 정권은 국채, 정부 보증. 벌써 국채, 정부 보증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량 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채나 다름없는 손실이 없는 채권에 빌려줄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상당히 지금 더디고 신중한데 이것 자체를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정해야 된다. 이게 1955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긴급 상황에 이게 발목 잡았어야 되겠냐.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항공업에 이어서 정유 자동차 업종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이제 처한다는 그렇죠. 거고 네. 비우량 기업이 도산을 위협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량 기업은 괜찮겠죠, 상황이. 그런데
비우량 채권, 비우량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AA 마이너스 미만 이제 비우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의 신용도에 놓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간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버텨야 되니까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대부분은 그냥 우량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량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 목적 회사 FBPB 알 겁니다. 이 지급 보정용으로서 한은에서 좀 일정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투입을 하고 재정을 투입을 하고 한은에서 100% 대출해 주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라야 되거든요.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신속해야 되는데 이것이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언제 되느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지나게 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은 이제 신속한 움직임이 일반 기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국과 좀 대조적인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미국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이번에는 어땠나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미국을 벤치마킹 좀 네. 반면 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수 목적 회사를 운용 목적별로 12개나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더 신속하게 부문별로 더 많은 대규모로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미국 정부에서 한 525조 원 정도를 이 보정용으로 투입을 해놓고 미국 연준에서 지금 약 2,800조 원이에요. 대규모죠. 이거 자체를 이제는 이 대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이제 이 항공 또 이 항공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규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와도 10개 항공사와도 협의를 해서 이 30조 4천억 원 이걸 네. 바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심지어는 고용과 관련된 단서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의 70%는 고용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라. 그래서 오는 9월까지는 직원의 정리해고 급여 삭감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경우는 뭐냐면 지금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업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니까 먼저 자구책을 강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경제신문에 지금 바운스백 코리아라는 특집 기사가 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얘기를 그렇죠. 나눠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대책과 정책들이 좀 더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먼저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되겠어요. 지금 네. 빨리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업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깜깜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구조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은 빨리 우리가 납세 자료하고 대출 자료를 보면 대출액이 많거나 납세액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으면 어려운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는 빨리 선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 지원을 하고 구조조정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조치를 했다가 기재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은행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몇 개월 지난 뒤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아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이렇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미처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결정을 책임지지 않도록 해주자, 면책해주자. 이런 긴급 재정 경제 조치법을 빨리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이거든요. 네.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또 정책을 중심으로 보완이 되고 뒷받침이 돼야 할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